잘하면 자연 치아를 100세까지 지킬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연세선의고운치과 윤유정 신문영 원장입니다. 원장님, 치아 한 개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로 생각하세요? 글쎄요.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 비용으로 따진다면 임플란트 치료비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하지만 경제적, 심리적 요소까지 감안하여 간접 비용까지 따지면 3만 달러 정도라는 미국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치아가 사랑니를 빼고 위아래 다 합쳐서 총 28개니까 10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이런 소중한 치아를 100세까지 유지한다면 엄청난 이득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께 오실 때마다 양치 잘하세요, 잇몸관리 중요합니다 해도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양치법과 잇몸관리법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특히 억울해하죠. 죽어라 공부했는데 시험 범위가 아닌 곳만 한다면 성적이 잘 나올 리 없겠죠. 억울해하는 10대 친구들을 보면 쉽게 닦이는 부위만 닦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 사이사이나 잇몸, 맨 뒤 치아 같은 데죠. 양치 시간은 이런 어려운 곳을 닦는 데 집중적으로 할애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치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양치할 때 핸드폰을 보면서 한다던가 방에서 칫솔질을 하게 되면 치아 거품을 흘릴까봐 입을 오므리고 양치하게 되죠. 그럼 중요한 안쪽이나 깊숙한 부위는 거의 닦이지 않는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치법으로 동일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나의 상태에 맞는 양치법을 찾아야 하고 거기에 맞는 도구도 준비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연세선의고운치과는 최근 수년간 우리 치위생사 선생님들과 원장들이 다 같이 환자분들에게 양치 잘하는 법 알려드리고자 공부하고 세미나도 하고 있답니다. 현재 양치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체크하고 바른 양치법을 교육해드린 다음에 다음 내원 시 잘하고 계신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칫솔을 아무 생각 없이 닦으면 씹는 면만 닦는 경향이 있죠.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시험 범위는 바로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인데 말이죠. 여기를 닦으려면 칫솔을 잇몸 쪽으로 기울이고 세게 문지르기보다는 진동을 주면서 닦아야 합니다. 순서를 정해서 한 치아 한 치아를 20-30회씩 진동 주면서 닦아주세요. 이렇게 다 닦고 나면 보조기구 사용을 추천합니다. 대표적으로 치실과 치간 칫솔이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쓰라면 저는 치간 칫솔을 추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칫솔질을 잘해도 아직 안 닦인 30%의 면적이 남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치아 사이입니다. 치간 사이의 크기는 사람마다 또 치아 부위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솔이 들어갈 때 약간 저항감 있는 정도로 큰 사이즈를 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솔로 물병을 닦아보면 물병 입구보다 큰 사이즈의 솔을 밀어 넣으며 닦아야 잘 닦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저도 제 치아 사이의 블랙 트라이앵글 때문에 마트, 약국, 다이소 다양한 데서 치간 칫솔을 사서 써보았는데요. 시중에는 큰 사이즈를 잘 팔지 않더라고요. 저희 연세선의고운치과에서는 치간 사이즈 측정을 통해 본인한테 맞는 치간 칫솔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니 내원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치간 칫솔을 쓰면 이 사이가 벌어지지 않느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으니 꼭 믿고 사용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양치를 꼼꼼히 해도 닦이지 않는 부위에 깊숙한 치석과 세균막, 이 부분은 저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치근 활택술과 치주 소파술 같은 잇몸 치료로 말이죠. 잇몸 치료의 일종으로 잇몸 속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세균과 찌꺼기를 수기구로 일일이 제거하는 술식입니다. 청소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할 때 매일매일 청소기를 돌리지만 소파 및 침대 아래 구석구석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안에 쌓인 먼지를 끌어내죠. 스케일링이 청소기라면
치근 활택술은 잇몸 속 묵은 때를 청소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치주 소파술은 스케일링이나 치근 활택술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치료 개념입니다. 염증이 뿌리 깊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마취 하에 치석과 염증 조직을 함께 제거함으로써 치주 조직을 회복시키는 술식이죠. 저는 치아를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드리곤 합니다. 충치는 나무 자체가 손상된 것이라면 치주 질환은 나무를 지탱해주는 흙이 유실된 상태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흙이 뿌리 끝까지 다 유실되어 나무가 힘없이 흔들릴 정도라면 나무를 살릴 수 없듯이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잇몸뼈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염증으로 인해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염증의 원인을 찾고 제거하면 치아가 다시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흔들림이 발치의 기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희 연세 선일고운 치과에서는 타원에서 발치를 권유받고 오신 환자분들의 치아를 살려낸 경우가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치아 뿌리가 건강한 상태로 남아있느냐, 그리고 잇몸뼈가 얼만큼 남아있느냐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흔들리는 치아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사실 주저앉은 잇몸뼈는 재생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기존 잇몸 치료의 목표는 남아있는 잇몸뼈 지키기랍니다. 하지만 엠도게인은 치주 조직의 재생을 목표로 합니다. 조직 재생 성분을 함유한 단백질 약제를 손상된 잇몸뼈 사이에 주입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새로운 뼈와 치주 인대를 형성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단순히 염증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잃어버린 조직을 다시 재생시켜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잇몸뼈가 절반가량 손실된 경우에도 엠도게인 치료를 병행하면 뼈가 차오르고 치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치주 소파술로 염증을 제거하고 엠도게인으로 조직 재생을 유도한다면 치아 수명을 상당히 늘려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재생 치료의 발전 덕분에 과거에는 발치를 피하기 어려웠던 경우도 자연 치아를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보다는 예방,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됩니다. 주기적으로 치과에 가는데 자꾸 치료할 게 생긴다면 내가 스스로 하는 구강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꼭 점검하시고 개선해야 합니다. 치아는 한 번 뽑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발치를 고민하시기 전에 꼭 살릴 수 있는 방법부터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세선이고운치과 원장 신문영, 윤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